자, 그래서 보통의 화학 평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은 이상적으로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기 이제 몇몇 반응 메커니즘에서 의 단계 반응에선 이런 식의 빠른 시간 안에 평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 이게 왜 이제 가정일 수밖에 없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요걸 이제 미케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미케니즘은 사실 매우 가상적인 거예요. 왜 가상적일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미케니즘은 보통 안 보여요. 우리가 반응물, 생성물이라고 하는 그 분자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반응물들이 충돌을 통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중간에 뭐 중간체들도 만들어지고 하겠지만 원래 반응하는 반응물 생성물도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눈에 안 보이는데 얘네들이 부딪혀가지고 뭐가 될지 뭐 알게 뭐람? 그러니까는 이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서 사실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모든 테크닉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럴 것 같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설명만 해낼 수 있으면 아 뭐 그렇게 가정한 게 옳았나 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 중에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빠른 평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 테크닉을 써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따 여기서 3. 그럼 이 빠른 평형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같다를 요 스텝 1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정반응 속도는 I2가 K1 속도 상수로 아이오다인 이온이 뭐냐면 원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반응 속도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I가 K 인버스라고 하는 이 속도 상수를 통해서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속도로 표현을 해보면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K1 한 다음에 I2. 그다음 역반응 속도 상수는 K 인버스인데 그때 반응물이 아이오다인이고 그것의 이제 제곱. 이 아이오다인 앞에 원자 앞에 그 계수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형이 일어나는 그 저 짧은 평형, 빠른 평형 구간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얘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재밌는 건 바로 이 아이오다인 원자. 자, 저 녀석의 성격이에요. 자, 저런 애를 우리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반응 중간체. 영어로는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반응 중간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저 반응 중간체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첫 번째 1. 얘는 not 반응물. 반응물이 아니고요. nor 생성물. 그렇다고 생성물도 아니에요. 알겠죠?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없어요. 처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고 얘는 중간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여기 이제 반응 중간체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반응 중간체는 어떻게 된다? 전체 속도식에 표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는 게 반응 중간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 반응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규정이 되냐면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규정이 되죠. H2하고 I2가 반응물이고요. 만들어진 HI가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반응물 중 여기 있는 아이오다인 원자, 이 아이오다인 원자는 보시다시피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반응식에서 보면 처음에 없었죠. 스텝 1에서도 없었죠. 근데 얘가 없었는데 나타났다가 반응해서 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녀석을 중간체라 한다 이런 말이지. 근데 이제 이 중간체가 전체 반응 속도식에서는 표현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오다인을 수식으로 이렇게 유도한 건 바로 이 반응 중간체를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반응물 혹은 생성물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I2는 반응물이죠. 근데 꼭 반응물일 필요도 없고요. 여기 이 자리에 생성물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체가 항상 이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중간체가 나타나면 수리적으로 항상 반응물이나 중간체의 함수꼴로 표현을 하는 게 이후 문제 푸는데 편리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관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준아이, A. 자, 그다음 두 번째 E. 자, 또 바로 그 유명한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말 번역은 속도 결정 단계. 보이자니? 속도 결정 단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도 결정 단계. 이게 이제 바로 뭐냐? 모든 단계 반응 중 가장 느린 단계를 우리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속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느린 단계만큼 시간이 가장 많이 지체될 거고 그 지체된 정도가 전체 그 시간 지체를 의미할 테니까 뭐 근사적으로 그래서 가장 그 느린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해줍니다. 되게 유명해서 얘는 줄임말이 있죠. 그래서 RDS라고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스텝 2의 그 반응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E가 원래는 이제 의미상 스텝 2의 속도 표현 그게 자 여기서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반응물들이 있고 속도 상수가 K2니까 바로 K2 한 다음에 H2 한 다음에 아이오다인의 제곱. 요 단계 반응에서 그 개수가 있다면 그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텝 2의 속도 표현인데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전체 속도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그 RDS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그 개념으로부터 반응 중간체를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함수로 표현했다고 했죠.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그 반응 메커니즘 테크닉을 쓰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중간체들이 이렇게 꼭 그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속도 표현에는 이런 중간체들이 들어가면 I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나타날 걸 예상하야 요렇게 얘를 이런 등호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쇽 넣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지금 나이 지금 싹 지우면 그 다음 자, 이런 어떻게 표현될 거냐? 자, 얘를 여기에 넣으면 바로 K1, K2 over K 인버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H2, 그 다음에 I2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반응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은 뭐 그 활성화 에너지와 그 리액션 그 코디네이트를 이제 써보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문제에서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과정으로 유도가 된 거다. 이제 기초적인 메커니즘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얘를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뭐냐면 속도 상수는 속도 상수인데 전체 속도 상수 아시겠죠? 그 전체 속도 상수가 보시다시피 K1에 K2를 곱해서 K 인버스를 나눈 요 부분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대신돼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계 속도 상수 전체가 이렇게 전체 속도 상수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새끼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뭐냐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지금 나이, 지금 나. 저 누구냐? 저기 누구냐? 결의원 지호 되겠죠? 그래. 지금 저 뭐야? 재호야. 내 좀 상태 좀 이상하죠? 네. 사람이 맹숭맹숭해 보이죠? 네. 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재우는 주사 안 맞았죠? 아니죠. 어. 맞았어요. 저희 주사 맞았. 재우도 28살이에요? 예? 재우 몇 살인데요? 18살이요. 진짜로? 이게 그뭐 18이면 말 수 있는 거예요? 18부터? 아니 저는 어. 올해 대학 입시 치르니까 어. 나이가 안 돼도 학교에서 맞게 했어요. 대학 입시 하는 애들은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 그게 18부터 맞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러네. 그렇구나.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그래 아팠지. 네. 그지. 내가 어제 맞았거든 어제 맞았는데 이게 딱 맞았는데 그 맞을 때 별로 안 아픈데? 그게 의사 선생님이 주사 잘라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주사 잘못 맞으면 함부로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세요? 큰일 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주사면 조그만 바늘이 이게 탁 들어가서 뭐 약 툭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주사 잘못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류의 주사건 주사 맞을 때 기술적으로 잘못 맞으면요 그 약간 과도하게 얘기하면 병신돼요. 정말이에요. 큰일 나요. 큰일. 병신된다는 게 진짜예요. 주사 잘못 맞으면 근육 괴사 일어나서 팔이나 다리 못 쓸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주사를 맞는 자리가 사실은 엉덩이하고 팔 맞잖아요. 근데 엉덩이에서도 위치가 있고 팔에서도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엉덩이에서 약간 여기 큰일 나. 이거 좀 큰일 나. 그럼 병신돼 진짜. 요쪽으로 와야 이게 엉덩이의 주요한 근육을 피해서 지방 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요. 팔은 어디냐면 어깨 근처예요. 이 어깨 근처를 어느 방향으로 딱 찔러야 근육을 피해서 지방 쪽으로만 이렇게 지발과 혈관 쪽으로만 이렇게 바늘이 딱 들어가거든요. 아무 때나 푹 찌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근육 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근육 괴사 일어나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는 오직 누구만 놓을 수 있냐면요. 놓을 수 있냐면 의사와 간호사만 놓을 수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 그럼 뭐 여러분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양이 적죠. 숫자가 적죠. 우리가 OECD에서 그 뭐냐 그 전체 국민 비율당 OECD에서 그 뭐냐면 의사 숫자가 제일 적은 나라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귀해요. 간호사는 숫자가 더 적어요. 왠지 아세요? 각 대학마다 웬만한 의대는 있는데 간호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식 4년제 대학을 나온 정식 교육을 받는 간호사는 숫자가 더 적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병원인 의원 같은 데 가서 만나시는 선생님들은요. 간호사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간호조무사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만 교육을 받고 간단한 시험 패스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이 잡무들을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법적으로 주사를 놓을 권한이 없어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주사 안 놓죠. 사실 그게 다 불법이에요. 왜냐? 연봉의 차이가 있거든요. 간호조무사는 월급이 한 250 정도인데 간호사는 월급이 4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간호사는 어디 가 있냐면 큰 종합병원 있죠. 그런 데 가요. 거의 뭐 의사 선생님 같은 간호사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놓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실수로 잘못 넣으면 큰일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편법을 많이 썼던 거지. 근데 어제 가니까 오 주사 의사 선생님이 직접 놓던데 왜겠어요? 요 뭐야 뭐 코로나 백신인데 만약에 주사 잘못 놔서 사고 났다. 그럼 그 병원은 끝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의사가 직접 놓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팔 여기 보면 위쪽에 여기 위치에 이게 딱 잡고 딱 놓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 제자 중에 간호사가 있었어. 간호사가 얘기해 주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주사 맞아 조심하셔야 된다고 큰일 나신다고. 병원에서 이 주사로 응교 사고 엄청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막 하여튼 그런 저기 있지. 저기 집안에 약 있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주사 말대로 안 아팠는데 뭐 별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제 밤에 갑자기 자려고 누운 그 근처부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뭔가 사람이 약간 이상한 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보통 이틀 쉰다던데 이유가 있네요. 네, 이제 죽겠다. 뭐야 뭐 가슴 아프죠? 가엽죠? 네? 네. 그쵸? 고마워요. 자, 하여튼 보자. 자, 그다음. 자, 하여튼 그래. 자, 그다음 이제 지운다. 몸이 으실으실. 자, 목도 이상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문제풀이. 자, 첫 번째 1은 이겁니다.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표현해 봅시다. 다리당당당. 보시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바로 요거지. 보이세요?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요거죠. 짜잔. 자, 19세기 말에 이제 스웨덴에 야레니우스라고 하는 어떤 그 뭐냐면은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산염기에서도 그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뭐 야레니우스 산염기 할 때 그 야레니우스 곤양반이십니다. 자, 그분께서 반응 속도와 관련된 그 속도 상수에 대한 연구도 하였는데 바로 이 수식을 제안했죠. 자, 이 수식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한 거지 이 수식을 증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속도 상수식이 좀 편리하게 표현돼요라고 표현 방식만 제안했을 뿐 그 야레니우스 당시에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레니우스께서도 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지 이유는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식이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알겠죠? 이때 이제 나오는 중요한 어떤 그 변수라고 할까, 뭐 비례, 뭐 관계라고 할까. 여기 이제 EA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활성화 에너지죠. 영어로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의 A를 따서 EA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는 이제 어떤 상수인데 이 A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분자 간 유효 충돌, 분자 간 유효 충돌을 보여주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반응물끼리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될 텐데 걔네들이 충돌을 할 때 반응이 가능한 충돌이 있고 반응이 불가능한 충돌이 있는데 반응이 가능한 충돌을 유효 충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의 확률을 보통 확률과 관계된 어떤 상수를 A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A는 아레니우스 시절에는 상수인지 알았어요. 실제 실험을 해도 거의 상수가 크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그 반응 동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20세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기하학과 그다음 통계학 등을 이용해서 그 반응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반응 동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면서 걔네들의 연구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온도의 함수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변하면 영향을 받는 어떤 그 항으로 나중에 밝혀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A도 커지고 뭐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육 과정,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화학2에는 이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몇몇 영재고 과학고 내신에는 요 내용이 이제 나오기는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교육 과정에서는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저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시에는 요건 안 나와. 자, 어쨌건 이런 이제 관계식이 있을 수 있다 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저 상태에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양변을 로그를 취하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양변을 로그를 취해서 이 수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본 적 있을 텐데 온도의 역수를 x축에 그리고 이 속도 상수의 로그 취한 걸 y축에 그리게 되면 이때 여기에 있는 로그 a 요 값이 y절편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r분의 2에 얘가 기울기다. 뭐 이런 식의 결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지금의 경우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전체 속도 상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아레니우스의 이 결과는 그게 전체 단계가 됐건 뭐 중간에 메커니즘의 그 개별 단계가 됐건 속도 상수가 항상 이런 꼴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이 개념을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아이고, 막. 자,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요렇게. 자, A 좀 크게 그렸어야지.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는 즉 요 전체를 아레니우스 관계식에 의해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개별 단계도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A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2A1 곱하기 A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2A2 그 다음 A의 마이너스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2A1 뭐 다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냥 이거 다시 뭐 1 마이너스라고 쓸까?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져 있는 EA2 얘는 바로 스텝 2만의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항들의 RNU 속도 상수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뭐 EA-1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스텝 1의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왜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얘를 이제 수리적으로 계산을 좀 해주면 바로 A1 곱하기 A2 나누기 A-1 곱하기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 한 다음에 여기다가 EA1 더하기 EA2 빼기 EA-1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떤 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여기 주어져 있는 요놈하고 대응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반적으로 같으려면 자, 여기 상수 A 뭐 확률이라고 하건 뭐가 됐건 이 부분하고 이 지수 부분은 수리적으로 좀 다르죠. 얘는 다항함수인데 이 지수 부분은 초월함수잖아요. 그럼 다항함수하고 초월함수는 일반적으로 절대로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이게 보이다시피 요만큼은 여기에 대응되고 그리고 요만큼은 여기에 대응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 재우야 알겠죠? 그래.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다?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저 수직 관계로부터 스텝 1의 활성화 에너지 더하기 스텝 2의 활성화 에너지 빼기 그런 다음에 스텝 1의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그 과정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썼죠? 자, 지금 다이 썼죠?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좀. 좋아, 좋아. 자, 잘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저기 줄게요. 중간 지운다. 지운다. A 지우자. 쓱쓱쓱쓱. 쓱쓱쓱쓱쓱. 쓱쓱쓱. 자, 두 번째 E. 자, 두 번째 E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리액션 패스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뭐냐? 반응 진행 과정에 따른 경로의 에너지 상태를
표현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으로 되겠죠? 지금 나이. 8. 자, 되었다. 자, 우선 뭘 하자는 거냐면, 자, y축은 nr이고, 자, x축은 반응 경로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보는 사람들이 있나?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 마지막이라 안 하나 보다. 그래. 그럼 안 찍어도 되는 거야. 그래. 하여튼 자. 그래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 반응 경로에 따른 에너지를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이때 여기 0 이렇게 됐을 때, 우선 여기 이제 반응물이 이제 뭐가 있어? 반응물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H2I2가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그냥 쓱쓱 그려지는 게 아닌데 이때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첫 번째 여기에 I2 그 다음에 H2 자, 이게 뭐냐면 반응물이다. 그죠? 반응물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바로 중간체 상태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봐야 돼요. 중간체 상태. 그럼 여기서 어떤 중간체 상태가 나타나냐면 바로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오다인 원자로 쫑 하고 쪼개지죠. 이게 바로 이제 중간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바로 H2는 그대로인데 이게 아이오다인 원자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 거지. 그래서 수소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오다인이 I2에서 아이오다인 원자 두 개로 쪼개진 거. 이게 바로 이제 중간체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생성물. 생성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만들어진 아이오다인이 다시 수소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그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HI 분자 두 개가 된다. 그럼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뭐가 돼? HI가 두 분자가 만들어졌나 보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전체 반응에 대한 어떤 그 반응 경로에 대한 에너지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조금 왼쪽에 적을까? 중간.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반응 경로를 생각할 때,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짜잔, 짜잔. 짜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저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요 내가 점땡이로 땡땡땡땡땡땡땡땡 썼던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말로는 전이 상태라고 합니다. 1. 전이 상태 2. 자, 우선 재밌는 건 우선 첫 번째 1. 자, 우리말로는 전이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이 상태, 전문 용어는 창몰 이런 말을 쓰는데 원래 뭐를 이렇게 번역한 거냐? 바로 트랜지션 스테이트 컴플렉스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그 우리말로 전이 상태 창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전이 상태 창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창물이 나타날 수 있다. 재우? 네. 지금 살짝 어디 갔었죠? 아니요. 살짝 간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네. 그래. 결이 언니, 재우야 가지 마 해봐. 그래 가도 돼요? 그래 안 돼요? 그래. 저 어디 가려고 그래? 가면 안 돼. 알겠죠? 백신까지 맞았는데 가면 안 돼. 알겠죠? 네, 그래.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이 상태 창물의 존재. 자, 이게 뭐냐? 얘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각 반응 단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각 반응 단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 스텝 1하고 스텝 2가 있잖아요. 그 스텝 1하고 스텝 2가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물이 중간체 상태로 가는 요거를 우리가 스텝 1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체가 생성물이 되는 요 과정을 보시다시피 스텝 2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단계를 지금 원래 말로는 스텝, 우리 말로는 이제 단계라고 번역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각 단계마다 에너지적으로 가장 불리한 상태, 각 단계마다 가장 에너지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요걸 이제 우선 전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이 상태는 사실은 이제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자세히는 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저는 전이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전이 상태의 특징은 얘네들은 보통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냐면 각 단계의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모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보통 명확한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의 의미가 뭐냐면 요거예요. 주어져 있는 요 반응물이 중간체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반응물에서 이제 아이오다인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냥 얘가 이압 해가지고 이게 결합 전자가 있으면 이게 댕공 이렇게 떨어진 것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후에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의하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직접 알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냐면 요 아이오다인 분자가 있죠. 이 아이오다인 분자가 실제로는 지들끼리 이렇게 충돌을 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쾅 하고 충돌을 한 다음에 이때 한 분자는 그대로 떨어져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원자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이오다인 분자가 아이오다인 원자로 쪼개진다라는 이런 메커니즘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의 전이 상태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쪼개져 버린 최종 중간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상태, 쾅 하고 충돌을 하는 이 애매한 상태. 그럼 쾅 하고 충돌하는 이 애매한 상태는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 아이오다인 원자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살짝 약해진 거지. 살짝 약해지는 거지. 그리고 원래 분자 사이에 분자 간 인력이 살짝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마치 네 개의 원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디가 공유결합이고 어디가 분자 간 인력인지 애매꼬리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뭐 아이오다인이 결합선 두 개 나가고 이런 루이스 구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아이오다인은 명확한 루이스 구조로 결합선이 하나가 나가는 게 보통이잖아. 근데 이렇게 아이오다인의 결합선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지금은 그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물 상태도 아닌 것이 생성물 상태도 아닌 것이 되게 애매꼬리한 이런 상태에서는 명확한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이 상태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이 스텝 1에서도 나올 거고 스텝 2에서도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야. 각 단계마다 전이 상태는 각각 존재한다. 그래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무슨 이제 우리 또 어떤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바로 이거. 그 그림은 살짝 줄게요. 띄고. 자, 그다음 요 또 이 전이 상태 창물의 존재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헤이몬드 포스출레이트. 자, 헤이몬드 포스출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뭐냐면 상태가 가까운 쪽과 전이 상태 창물의 구조가 비슷하다입니다. 비슷하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전이 상태는 스텝 1의 전이 상태죠. 요 전이 상태는 스텝 2의 전이 상태죠. 맞나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전이 상태 1은 현재 반응물과 가깝습니까? 중간체와 가깝습니까? 이 전이 상태 1은 에너지 상태로 반응물이랑 가깝습니까? 중간체랑 가깝습니까? 보시다시피 중간체랑 가깝죠. 중간체랑 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전이 상태 1은 재밌게도 요 상태하고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오다인이 보시다시피 분자간 인력도 아니고 공유결합도 아니고 이렇게 엉겨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녀석의 모습은 분자를 이룬 상태보다 원자화된 상태랑 에너지적으로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여기에 있는 스텝 2의 전이 상태 2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이 상태 2 역시 중간체랑 에너지적으로 가까워요. 생성물이랑 가까워요. 가깝죠? 이놈도 어떻게? 바로 중간체랑 에너지 구조적으로 비슷하겠구나. 아시겠죠?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우리 헤이몬 가설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그 이론적으로 그 개발된 부분이 있으나 뭐 이런 정도의 의미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이 상태 얘기는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게요. A E 각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를 표현해 봅시다. 자, 각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앞서서 사실은 여기 있었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의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두 번째 단계의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얘가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죠. 여기 주어져 있는 EA1, EA2, EA-1을 여기다가 각각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자,
첫 번째 단계의 정반응 활성 에너지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봐.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에너지가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정반응 활성 에너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정반응 활성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거를 두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두 번째 단계의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 첫 번째 단계 역반응 활성 에너지 그건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바로 여기 이게 반응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 보시다시피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에다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빼. 그럼 뭐냐면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까지 갔다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정반응 활성화 그게 여기까지지.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 더하기 요거 빼기 이거 더하기 한 거니까 바로 전체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된다는 뜻이니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자 이때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되거든요. 나타내면 되는데 자 이때 이 그림에서 자 다 썼죠? 썼죠? 자 지금 나이 준다. A 추가 문제 1 추가 문제 1. 이 경우 전이 상태 1과 2의 에너지를 비교하시오. 자, 물론 내가 그림에서 2하고 2 중 어디가 더 불리하게 그려져 있죠? 이쪽이 더 불안하고 이쪽이 그나마 좀 낮게 그려져 있죠? 뭐 실제로는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는 반대일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맞다고 하건 아니면 반대가 맞다고 하건 그러니까 이게 더 안정하고 이게 더 불리하다고 하건 뭐 어쨌건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리를 설명해 보라는 얘기야겠죠? 예. 뭐 때문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러면 왜 전이 상태 1보다 전이 상태 2가 더 에너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환. 전이 상태 1과 전이 상태 2 중 전이 상태 2가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단계 어.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랑 어. 2단계 아니 2단계 활성화 에너지를 어. 비교하면 어. 아,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내가 그렇게 그려놔서 그렇고요. 나서 그려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더 크게 그려놨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이게 더 작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그냥 얘기하면 막 그린 거지. 막 그린 거야. 막 그렸지만 막 그린 것에 대한 근거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맞을 근거를 제시하고요.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얘가 더 위로 올라가고 이제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하면 해보라는 거죠. 저 우리 오빠 이름이? 그래 번우 오빠 번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박수.
번호봐. 대단해요. 대단해요. 무슨 말이겠죠? 대단해. 대단해요. 지원아 감탄했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요 전이 상태를 넘어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요쪽에서는 바로 I2의 헤이,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요. 여기 있는 I 결합 약간 쪼개져야 되거든. 뭐 충돌이고 자시고 간에 결론적으로 쪼개지는 과정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 최종 성성도 만들어지지만 이 단계까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말 있잖아. 뭐 세술은 세부대 이런 말 있잖아. 그럼 몰라요? 그럼 몰라요? 세술은 세부대 몰라요? 저 뭐야? 저 지원아 세술은 세부대 몰라요? 알죠? 그죠? 그만 저기 누구냐? 저기 재우 세술은 세부대 알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느 나라나 술이 있죠. 술. 우리 결의원이 술을 좋아하죠. 술 좋아하죠. 그래요? 그래? 하여튼 이제 뭐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래 술이 있어 없어요? 술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간상에 다 술이 있지. 그럼 결국 그러면 그 전 세계 술 중에 제일 맛있는 술이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맛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나는 우리를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께 세계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위험한 건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술이 됐건 음식이 됐건 사람이 정성스레 만든 건 다 좋고 맛있는 거야. 그죠? 그건 뭐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다양할 뿐이지.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술 문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술들이 있었고 내 엄마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 내 엄마가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막 농사일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때 엄마의 증언에 의하면 집집마다 술을 담았대요. 집집마다 그냥 집마다 김치 담듯이 매주 담듯이 집마다 술을 담아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소에 막걸리 같은 거 있죠. 그걸 담아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술을 얼마나 많이 담냐면 이게 항아리로 내 엄마가 해준 얘기예요. 항아리로 그러니까 이만한 항아리로 이게 술을 담는데요. 막걸리를. 그럼 그거를 낑낑낑낑 들고 다니면서 그 밭이죠. 밭 중간에 딱 둔대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 밭일하다가 힘들잖아. 농사일 해본 사람, 아니면 가드닝 해본 사람, 아무도 안 해봤네. 이게 밭일 조금 해보면 허리 빠지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로 진짜 힘들어요. 하다가 힘들고 허기지잖아. 그러면 그 밭 중간에 가갖고 바가지로 한 속 퍼먹고 또 가서 이게 하는 거야. 왜냐면 술 먹으면 약간 하잖아. 그냥 그걸로 일하는 거야. 근데 그게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약간 해롱해도 금방 깨. 또 그럼 깰만하면 통 가서 한 바가지 목마르면 한 바가지 먹고 이렇게. 옛날에 그랬대요. 정말로. 그래서 왜 점심을 안 먹고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왜냐면 막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효 정도가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 비율이 크거든. 그래서 이제 막걸리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영양이 굉장히 많아요. 열량이 아주 높아. 그래서 막걸리 먹으면 술 대빵 쪄요. 그죠? 술 대빵 쪄서 그래서 밥 대신 그 다음에 마약 대신으로 먹은 거야. 그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한 바가지 먹고 그러면 당연히 집마다 그렇게 술독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엄청난 술의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우야? 집에 어머니 막걸리 담그세요? 안 담그지. 왜? 바로 누군가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담던 술 문화를 없앤 사람이 누구죠? 어떻게 알아요? 예, 바로 이게 본명은 다카키 마사오라는 분이 계세요. 이건 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네이버에 찾아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거 딱 들어도 어느 나라 말, 뭐 폴란드 말이겠어요, 뭐 에스토니아 말이 어느 나라 표현이겠어요? 딱 일본식 표현이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듣기 이게 좀 발음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이후에 이제 오카모토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알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이름을 또 한번 바꾸세요. 그게 이제 박정희 씨예요. 박정희 씨 아시겠죠? 이제 아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빛낸 이제 함부로 이름을 얘기해서는 안 돼. 볼드모트 같은 분이야. 알겠죠?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불경이야. 불경. 하여튼 이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루신 아주 위대하신 대통령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이죠. 위대하신 일본인이셨던 위대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 이분께서 법을 만들어요. 왜? 어떤 법을 만드냐? 가정에서 만드는 모든 술은 불법으로 법을 만들어요. 마치 이건 집에서 김치 담으면 불법, 집에서 된장 띠면 불법, 이것처럼 집에서 막걸리 담으면 불법.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려요. 왜죠? 왜죠? 그럼 사람들은 어쨌건 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술을 사 먹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일부 개인업자들한테 줘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오리엔탈 브루어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오리엔탈 브루어리는 바로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회사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나중에 뭐가 되냐? 오비 맥주가 됩니다. 오비 맥주 알죠? 오비 맥주가 오리엔탈 브루어리. 오리엔탈 일본의 뿌리가 있는 회사인 거죠. 하여튼 알겠죠?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가정마다 뭐가 없어져? 막걸리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위대하신 영도자께서 하신 정책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죠. 집에서 막걸리 만들면 불법이다잉.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분께서 하신 거니까 우리는 다 믿고 따라야죠. 그래서 가정마다 만든 막걸리가 다 없어졌어요. 막걸리 애호자인 나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각각에서 하시는 일인데 딴 직업은 안 된다. 거기에 반대하면 빨갱이. 알겠죠? 지원아 빨갱이 좋아요? 빨갱이는 안 돼. 빨갱이는 싫어요. 하여튼 그래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카키 마사오께서 우리나라의 막걸리를 없애셨다. 뭐 하여튼 이제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데요?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럼 막걸리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럼 막걸리를 쌀이나 이렇게 보리 같은 곡물로 만드는 건 알죠? 한 다음에 그럼 거기에 덜 발효가 된 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꾹꾹꾹 먹을 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막걸리를 만든 다음에 커다란 채 같은 데다가 걸러. 그 걸르는 장치를 부대라고 해. 그러면 이 술떡에서 만든 술을 딱 걸러서 이제 걸은 건 버리고 이게 맑은 이게 나온 이게 뭐냐면 술만 이렇게 먹는 건데 그 부대를 써서 또 다른 술을 하면은 술 맛이 섞이겠지. 그래서 나온 말이 새 술은 새 부대. 무슨 말 알겠어요? 술 맛이 섞이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A 술떡에서 썼던 부대는 다시 그거 쓰고 B는 또 새로 하고 이렇게 그게 새 술은 새 부대. 결이 알겠죠? 갑자기 우리나라의 근대사까지 우리가 다 섭렵을 하게 되었네요. 자, anyway.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보시다시피 I2의 해리가 이제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중요하게 나타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H2 요거의 해리가 중요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야 얘가 쪼개져야 그걸로 새로운 걸 만들겠죠. 물론 중간에서 이제 아이오다인이 H2랑 막 충돌을 해서 거기서 나타난 또 이상한 전이 상태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쪼개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결론은 전이 상태 1보다 2가 더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유가 뭐다?
바로 BE. 자, 뭐 줄임말이냐면 결합 에너지요. 결합 에너지가 I2보다 H2가 결합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야 이거 H 아니고 H. 이 결합 에너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수소 결합 에너지가 대략 436kJ/mol 정도 되거든요. 근데 I2는 해석하기도 내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 대략 한 200대예요. 대략 200보다 좀 조금 작나 뭐 그런데 대충 저 정도야. 그럼 반가이 치면 한 얘가 이제 한 2배는 더 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건 또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최고야. 왜 I2보다 H2 결합력이 더 크죠? 이유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보는 오빠? 왜 그럼 또? 아유, 그렇죠. 대단한데? 자, 왜냐하면 바로 H2의 결합 길이가 더 짧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아요. 아이오다인은 5주기 원소라 결합 길이가 길거든요. 근데 수소는 1주기 원소라 결합 길이가 짧죠. 그만큼 결합력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그림에서는 이런 의미가 우선 첫 번째 있고요. 자, 나 썼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만 하고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지운다잉. 지운다잉. 이합 지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응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일까요? 아니면 흡열 반응일까요?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자, 물론 짜자잔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진짜로. 이렇게 툭 이게 제시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내가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 어디를 더 안정하게 그려놨어요? 생성물도 안정하게 그려놨죠. 실제 그렇거든요. 왜냐하는 거죠. 그럼 안정하게 그려놨다. 그러면 이거 발열이라는 얘기, 흡열이라는 얘기는? 이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바로 실제로 발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왜 발열로 지금 아무 데이터가 없는데도 그냥 발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배우야. 왜 발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번우. 왜 발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1. 결합의 극성이 커지면 평균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평균적으로 결합력이 증가합니다. 저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저 개념으로 뭐가 만들어졌게요?
결합의 극성이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결합력이 증가한다. 저건 무조건 믿고 따라야 돼요. 왜? 저 개념으로 뭐가 만들어졌게요? 바로 폴링의 전기임성도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폴링의 전기임성도는 노벨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건 무조건 그렇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교회 가서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까지. 저기 이슬람 사원에서 알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목 잘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자연과학에서 노벨상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본우 믿습니까? 그렇지. 저 제우 믿습니까? 그렇지. 결이 불신지옥 해봐. 불신지옥 해봐. 그렇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알라 안 믿으면 목 잘린다. 알겠죠? 노벨상 안 믿으면 떨어진다. 알겠죠?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거. 자,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반응물이 H2, 생성물이 HI잖아요. 그럼 그려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HH, II, 그다음에 HI. 자, 그러면 딱 봐서 여기에 있는 수소, 아이오다인은 딱 보면 무극성이지. 제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HI 얘는 뭐야? 당연히 무극성이 뭐야? 아니 뭐야? 극성이잖아. 극성.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BE. B가 뭐예요? BE. 방금 얘기했던 결합 에너지요. 결합 에너지. BHH. BEII. 보이시죠? 그래 보이세요? 이걸 이렇게 할 거예요. 왜? 평균 할 거니까. 이거와 어디가 더 크다고요? 어디가 더 크다고? 이쪽이 더 크다네. 무슨 말 알겠죠? 제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위쪽 지우면 되겠죠? 이쪽 지운다. A 지우고 또 지우고 슥슥슥슥. 그럼 여기서 이 반응열의 예측. 자, 요 경우 이 반응의 반응열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바로 요거의 반응물이고 요거의 생성물이잖아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된다? 바로 수소의 결합 에너지에 아이오다인의 결합 에너지를 더한 다음 거기다가 I2 결합 에너지에 2배를 해서 뺄 거거든. 자, 여기 2배 2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화학 2 과정에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면 근사적으로 반응열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풀어본 적 있죠? 수능화학 2에도 나오지만 일반 화학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도 공부를 한 적 있을 거라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극성인 것보다 극성이 평균적으로 더 크다고 했지. 평균적으로 더 크다고 했지. 그럼 얘를 여기 넣으면 관계를 딱 넣으면 얘 뭐 나오겠어? 얘가 0보다 작다 나온다고. 지금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뭐인 거야? 바로 발열 반응.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그린 것이다. 그래서 그림 하나 그리는데 되게 생각할 요소가 많은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속도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묻기도 하지만 되게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됐다.
예, 깜짝아. 마지막에 I2예요? 어머나. 진즉 얘기해 주지. 아니 어, 생각이 만드는 HI. 맞죠? 이게 생성물이니까. 그죠? 아우, 진즉 얘기해 주지. 일부러 알고 있으면서 나 골탕 먹으라고 얘기 안 해준 거죠. 결이 맞죠? 아, 진짜 본우도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안 한 거예요? 이 사람 좀 고약하네. 그래, 그치. 반응물, 생성물,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충전, 전전 충전. 오, 70분. 완전 길게.